자,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네, 서로 인사. 그냥 좀 어려워도 적어만 나와봐요. 유튜브에서 공개해 주는 거니까 처음으로 적어만 나와봐요. 요렇게 해볼게. 요렇게. 요렇게. 여기를 일상적 자. 이 적자를 붙여야 됩니다. 그래야 진행형이 되거든. 일상적인 자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잠재적 자. 오늘은 자 특강이라고 할게요. 잠재적 자. 여기는 무한의 자. 이거 안 적는 사람들은 별로 뭐 밥통만 계속 키우시는데. 그 일상적 자는 우리 공부의 기초 단계예요. 뇌 기억. 이거를 가짜 마음이라 그랬죠. 가짜 마음. 그 다음에 잠재적 자는 중간 단계인 뇌 파일 수련. 요거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리. 그 다음에 무한의 자는 뇌의식, 본질이고 생명이라 그랬어요. 본질, 생명.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우리가 현대참선언은 뇌혁신 프로그램이거든. 그래서 콘텐츠 자체가 뇌예요. 뇌 브랜드 자체가. 그래서 뇌는 스킬이나 테크닉으로 여러분들이 따라한다거나 담을 수는 없는 거니까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해서 우리 공부의 핵심 사상만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요건 제가 도법을 하나하나 연구하고 받을 때 낙서장에 일종의 하나하나 막 적어 놓은 거. 낙서장인데 이거 필요하신 분들은 복사해서 가져가도 돼요. 전체를. 뭐 훔쳐가면 더 좋고. 이거 무한의 자는 통합이에요. 일종의 통합. 요 잔의 운해를 통합하는 개념이에요. 그랬을 때 너무 또 많이 적으면 안 되니까. 좌뇌는 추리 영역이라 그랬잖아요. 논리적이고 사고적인 거. 운해는 직관의 영역이라서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개념.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건 운해의 영역입니다. 절대어지고 자유어지니까 운해. 그것이 잔의 운해가 무한의 자유로 통합되면 여러분 뇌의식은 충만할 수 있다는 거죠. 본질과 생명 자체가. 요게 뇌에서 주관하는 기능과 역할이 있는데 한번 또 적어 볼게요. 요 가짜 마음은 감정을 주관하는 편도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백과사전만 찾아보면 되고, 그리고 제가 조금 실수하더라도 이건 제가 어디까지나 제 사상과 철학을 적어 놓은 거니까 조금 백과사전 찾다가 좀 틀린 게 있으면 저한테 아주 좀 예리하게 지적해주면 겸손하게 또 받아들일게요. 이걸 편도체 정화라고 그래요. 요게 나쁜 가짜 마음을 정리해주는 건 뇌기억의 정리라고 하는데 요걸 편도체 정화. 요거는 요렇게 가교 역할을 그랬지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뇌의식과 뇌기억을. 요거는 전에 마음의 삼층 구조에서 충분히 가르쳐 준 내용. 그리고 이거는 뇌 파일은 뇌에서 전두엽 영역이에요. 전두엽을 정리해주면 됩니다. 전두엽은 뇌를 요렇게, 뇌가 요렇게 있다고 하면 요렇게. 전두엽은 뭐 간단해요. 여기가 두정엽, 여기가 뭐 후두엽, 축두엽, 전두엽 이렇게 했죠. 전두엽은 여기 요 정도. 요 전두엽을 정리하는 개념은 간단해요. 왜 전두엽을 정리하자면 이성을 주관하기 때문이에요. 전두엽은. 그래서 여러분 내 파일이 철저한 냉소적이고 차가운 이성의 논리에 입각해서 뇌의식과 뇌기억을 당겨서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해서 정리를 하는 개념이에요. 우리 공부가 핵심 사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합하는 이 뇌의식은 이런 개념으로 잡으면 돼요. 관내. 이 관내는 뭐냐면 여기가 대뇌가 요만큼 있어요. 대뇌. 그리고 요 중간에 있는 게 간뇌예요. 여기가 중뇌거든. 요 중간에 있는 게 간뇌. 편도체는 요만해요. 그냥 완두콩만한 거. 그냥 호두알보다도 작아요. 요만해 편도체. 뇌에 치면
요렇게 간내가 요거는 생명을 주관해요. 그래서 뇌의식은 뇌로 치면 간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요거 정도는 기본 개념 정리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앞으로 자주 이 일상적 자아하고 잠재적 자아, 무한의 자아를 굉장히 많이 말할 거예요. 근데 요거는 약간 어려운 개념이라서 그냥 가짜 마음, 본래 마음 이렇게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요렇게 적었으면 요 사고의 체계가 요렇게 정리된다 그랬죠. 며칠 전에 특강인 거 요렇게 마음의 삼층 구조 요렇게 하면 가장 여기가 표면의식인 뇌 기억, 그 다음에 중간에 브릿지 역할하는 게 뇌 파일, 여기는 철저한 이성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뇌의식 요렇게 요 뇌 기억은 감정을 주관해요. 파일이 감정을 주관하면서 이성 플러스 요렇게 이성이 개입돼야 감정을 정리해 줄 수 있으니까 요런 개념으로 요게 전개되는 거예요. 요게 우리의 마음의 삼층 구조니까. 자, 이제 지우고 본격적으로 우리 공부의 특징에 대해서 적어 드릴게요. 이제 설명하면서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요게 나중에 그 PPT라고 합니까? 그거 제가 할 때 한번 적어 놔봤던 거예요. 이거 적어 놓은 한 15년쯤 돼요, 이거. 이런 노트 제게 한 30건 되는데 이거 책으로 내면은 어마어마한 양이거든. 자, 그러면 우리 공부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공부는 내가 단박에 깨쳐야 한다 이러면 성철 스님처럼 도노돈수, 도노점수 이런 사상에는 갇히지 마십시오. 체계적이고 논리적인데 공식에 입각해서 단박에 깨치는 거예요. 짧은 시간 안에 아주 임팩트하게. 그런데 공부는 특징이 있거든. 우리 공부의 특징이 4개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쉼입니다. 쉼. 두 번째가 한글이니까 두 번째가 봄이고 세 번째가 음입니다. 네 번째가 됨입니다. 됨. 이게 뭔 말이냐면 이렇게 또 나열해 볼게요. 유튜브에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쉰다라는 건 굉장히 쉬워요. 푹 쉰다. 푹 쉼. 무슨 말인가 알죠? 푹 쉬어준다. 즉 휴식한다. 음적인 사이클은 진리, 명상, 도, 그 다음에 깨침, 그 다음에 휴식. 쉴유자가 나무 아래서 쉬는 거잖아요. 그래서 푹 쉬어준다. 푹 쉼의 준말이에요. 그리고 봄은 이것도 굉장히 쉬워요. 돌아봄의 준말이 나니까 돌아봄의 준말. 뒤돌아봄. 우리 공부예요. 처음에는 여기 오면 여러분들이 하던 패턴을 쉰다. 그리고 미애님도 처음 왔을 때, 우리 태백님도 왔을 때 그동안 해오던 밥하고 빨래하고 이런 패턴에서 적어도 휴식하고 쉬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밥하고 빨래하고 누군가의 엄마고 누군가의 아내니까 가정을 지키고 살림하고 막 음식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패턴에서 수련하러 오면 그런 패턴에서 아주 무한하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 3일 동안 마장이 있어서 마장 같은 건 없어요. 마장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가장 애착을 느끼는 게 마장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비어있는 마음에 그리고 부족한 그 의식 체계에 애착을 느끼고 집착하는 대상이 드러나는 것. 이게 마장이라고. 원래 마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공부 6박 7일 문간 들어오면 2박 3일 동안 마치 병든 닭처럼 조는 게 태백님 많이 잤잖아요. 매님도 처음에.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세포가 너무너무 긴장을 하고 있다가 타이트한 그 사이클에 그 생활 패턴에 놓여 있다가 주니까 즉 아무것도 안 하고 그 패턴에서 자유로워지니까 여러분 세포가 아주 릴렉스 이렇게 유연하게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쉬어주라고 세포가 잠이 오는 거예요. 이거 뭐 마장하고 공부 장애하고 이런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요 봄이 뭐냐면 공부 시작되면 뒤돌아봄이에요. 뒤돌아봄. 그래서 여러분한테 뇌 파일이라는 걸 전달해서 여러분들한테 쉬어주게 한다니까.
돌아봄으로 해서 봄. 철저하게 여러분 삶을, 여러분 자아를 보게끔 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여러분 다 아까 가르쳐준 일상적 자아라고 해요. 여기. 일상적 자아. 요거는 우리 공부의 1, 2단계 과정은 일상적 자아라고 해요. 일상적 자아가 뭐냐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축적되어 있는 나의 자아 이런 거. 일종의 프로그램인데 모든 프로그램. 이게 음은 뭐냐면 우리 공부 3단계쯤 들어가야 돼요. 요게 노음의 준말입니다. 노음. 다 놓아버리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하다 보면 어차 내가 화면에 여기로 가면 나오나? 다 놓아버리는 거. 그리고 됨은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참됨의 준말이에요. 참됨. 참이 되어라. 참됨. 우리 공부의 특징이라니까. 여기 공부의 특징. 제목도 이래 적으라고 했죠. 우리 공부의 특징이 돼요. 자, 봐봐요. 왜 요게 첫 단추가 1번이 첫 단추입니다. 요게 첫 단추. 여러분 첫 단추를 잘못 깨면 잘 봐요. 만약에 요렇게 단추를 끼웠다 생각해봐요. 요렇게 첫 단추를. 그러면 계속해서 잘못 끼워진다니까. 그렇게 했죠. 첫 단추를 잘 끼워주면 즉 모든 공부의 시작은 쉬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쉬는 것부터. 쉴 숫자. 그래서 이때 여러분이 피곤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피곤한 건 봐요. 쉬어줄 때 쉬지 못하고 잠잘 때 자지 못하는 사이클이다 보니까 여러분한테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공부의 시작이 쉬는 거면 잘 봐요. 오면 왜 우리 공부가 여기 오면 아주 릴렉스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냐면 잠이 쏟아지냐면 여기 오면 여러분이 차려주는 입장에서 받는 입장이 돼요. 특히 주부님들은 한 끼 한 끼를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일상적 자아가 어떤 사고의 체계가 성립되어 있냐면 사고 생활 속에서 밥 차릴 때 여러분들이 넋두리로 이런 말 잘합니다. 연지당님. 아유 정말 누가 이거 밥 한 끼 누가 차려주면 내가 진짜 얻고 다닐 텐데 이런 말을 자주 해요. 그러니까 접대 대접을 하는 입장에서 여기 오면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쉴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는 거예요. 그죠, 영지라님? 그래서 모든 공부는 이게 망고의 진리고 불변입니다. 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푹 쉬어주는 것부터. 그 다음에 여러분 삶을 파일을 통해서, 뇌 파일을 통해서, 요거는 이성이 주관한다 그랬어요. 철저한 여러분의 사고의 체계, 요거를 주관하는 게 이성이면, 요게 차갑고 냉소적인 사이클이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삶을 돌아보자는 거죠. 일종의 공부의 특징이고 개념정리인데, 요 세 번째 단계인 요게 가장 중요해요. 핵심이고. 여기서부터 파일을 통해 놓아버리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어떤 놓음이냐면 삶의 가짐에 집착하는 어저께 가르쳐준 사고 자체가 생각에 집착이 있는 상태, 그 상태를 놓아버리게끔 저희들이 유도하고 잘 요렇게 길라잡이로 여러분들을 잘 안내해서 여러분이 삶에 있어서 집착하는 패턴에서 쉽고 이렇게 아주 가볍고 투명하고 청정하게 살아가게끔 놓는 패턴을 하나씩 둘씩 인지하고 숙지할 때까지 가르쳐줘요. 그리고 놓고 놓는 가운데 첫 번째는 쉬어주는 겁니다. 첫 단추가. 두 번째가 보험. 세 번째 단추가 놓아버리는 거. 여러분의 가짐에 집착하는 삶은, 그리고 가짐에 집착하는 자식들을, 그리고 가짐에 집착하는 욕망적 패턴을 이렇게 마지막에 참됨에 물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참된 삶에 놓일 수 있도록. 그럼 이것도 다 적었으면 또 살짝 지워볼게요. 태백님, 여기까지는 쉽죠? 아주 쉬워요. 이제 여기서부터 약간 난이도가 있는 걸 좀 적어볼게요. 자, 여러분이 지금도 여기서 1과정부터 박사과정인, 박사과정 이러면 뭐 표현이 지나치고 아주 고급 수련인 고급반,
천문 수련자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한 20여 명 가까이. 여기에서 제가 요거를 가르쳐 줄게요. 이 무의 개념 있죠. 무. 이거 뭐 무의 개념. 이거는 원래 없는 겁니다. 요거는 무아를 포함한 개념이에요. 근데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요 제로하고 무하고는 다릅니다. 제로는 0이에요. 무는 0도 없는 거라니까. 0은 시작점이거든. 음양의 출발점이고, 이 무의 개념은 있는 것이 없는 거로 드러나는 거예요. 없는 거로. 있는 것이 없는 거로 전환되는 것. 전환. 근데 여러분들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제가 자주 요 무아를 그려주는데, 허공을, 법공을, 요 자체가 무아인데, 실제 무아는 요것도 없습니다. 요런 거 있다라는 생각조차도 없는 가운데 꽉 찬 그 어떤 무엇이라니까. 진리의 실체는. 그걸 진공묘유라고 하거든. 그걸 대반열반 구경가, 뭐 무여지, 영지, 뭐 다 갖다 붙여도 돼요. 법공, 허공, 뭐. 요 자체가 있으면, 봐요. 이 완벽한 무는 무정이라고 해요. 그런데 제로점까지 떨어지려면 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전환되는 거니까 사람은 몸이 있기 때문에 유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요게 천수경에 왜 그 이산선사 발언문 알죠? 살아있는 유정들과 죽어있는 무정들이 할 때 그 무정, 유정, 무정. 원래는 이 유무정이 하나입니다. 원래는 이 체계로 하나인데 여러분이 공부할 때 이 무아 체험을 체험하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개념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죠. 무 자체는 원래 없는 거예요. 텅텅 비어 있는 거. 그런데 제로점은 0은 다르다는 거죠. 이거는 학자들이나 이런 약간의 논란거리도 될 수 있어요. 이때까지 무와 제로를 같이 쓰는 단체가 많거든. 이거는 요렇게 있는 것이 사람의 요렇게 가짐과 집착이 있는 것이 따끔으로 해서 없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라니까. 제로점으로 요렇게. 요거는 무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내가 나라고 알고 있는 내가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로점인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건 요 제로점까지 의식을 제로점까지 쫓아서 들어가는 거. 요 상태예요. 그러면 봐봐요. 사람의 원래 환극이 완벽한 이 환극이 태경님 요 사상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요게 무슨 개념이냐. 무고 태극 음양이 좋아. 환극 요게 완전한 사람이거든. 요 두 개를 담고 가는 거니까. 이게 비결서에 나와 있어요. 이걸로 궁궁을룰로 요게 활시라니까. 요렇게 반 줄을 빼버리고 궁궁 쌍궁을 합쳐버리면 활시하면 무극이 된다니까. 을르리면 태극이 되고 태극이 되니까 쌍태극이 되니까 합쳐져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쌍태극은. 그래서 환극이 사람이라니까. 요게 100이라니까. 100 유정이 여러분 내가 돈은 100%여야 된다 했잖아. 그러니까 요 제로를 담고 혹은 제로를 딛고 완벽하게 환극으로 다시 나오는 거. 요게 유정인 사람이라니까. 깨달음을 아는 무아를 담은 완벽한 유정체계. 이게 완벽한 깨달음을 가진 진인이라니까. 사람, 깨달음, 구경가, 조사. 이해가 되죠? 뭐 성각자, 선사 아무거나 붙여도 돼. 유정이 100이라면 요 무정을 50% 정도 깨쳐버리는 거예요. 무를. 여러분이 이렇게 다 무공이라고 해도 좋고 법공, 도공이라고 해도 아무 상관, 허공이라고 해도 요 허공이 100이라고 여러분들 착각하지 말아요. 요 허공이 여러분 몸이 어저께 가르쳐준 대로 요 허공을 당겨버려서 50% 정도를 물을 당기라니까. 최소 당겨서 무의 개념을 50% 담아봐요. 원래는 이 유정이 완벽하게 진리 자체가 돼버리면, 우주 자체가 돼버리면 완벽한 환극이 된다니까. 완전한 사람, 그리고 완전한 참사람. 요게 100이라고 보면 요건 약간 어려운 개념인데
여기 있는 무정의 개념은 50을 보라니까 50. 여기 50이 아니라 50%를 담은 게 아니에요. 여기에 반쪽짜리 돕니다. 반. 그냥 무정만 깨치면 무기공에 빠지지 마라 그랬잖아요 어저께. 그래서 요 무만 깨쳐버리면 50% 반의 도인이 태어나는 반쪽짜리. 여기 물을 담고 제로점까지 한번 떨어져 보라. 제로는 0이니까. 그러면 50을 담고 유정인 제로점까지 떨어진 유정인 진리가 튀어나오면 이 50이 100이 된다 이 말이에요. 완벽하게 채워졌어. 그래서 무만 깨치면 반쪽짜리요. 어저께 말한 거하고 뭐 같이 맥이 다 있는 건데 요건 약간 무정 유정은 여러분한테 좀 어려운 개념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별로 습득을 별로 안 하던 그런 단어라서 이건 잘 안 지네. 이것도 다 지우고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어제 설명한 대로 사람인 여러분이 요 책에만 담아버리면 반드시 50%의 반쪽만 탄생합니다. 50%의 반쪽 도인만 탄생한다니까. 무만 담아버리면. 요 안에 여러분들이 이성과 감정을 섞어서 이성은 자네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순환 사이클은 운해라니까. 자네 운해를 통합하면 이거를 담고 여러분 자체가 사라지는 거라니까. 그래서 100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요 사이클을 제로점까지 떨어뜨리라니까. 여러분의 의식 체계와 사고의 사이클을 떨어뜨려서 제로점까지 0까지 떨어뜨려야만 100을 채울 수가 있어요. 100을. 반쪽짜리 무만 담지 말고. 무를 담으면 절대 어저께 그렇게 설명했던 거 요거를 여러분 쪽으로 당기지 말라니까. 그냥 진리의 마지막 종착역과 궁극적 목표는 자기 없어짐입니다. 허공을 없애지 말라니까. 허공에 여러분이 기속되고 귀일되세요. 그러면 전체인 100%가 눈을 뜰 수 있다니까. 눈을 떴을 때 완벽한 환극이 눈을 뜹니다. 100을 안고. 요 이해되죠, 이라니? 쉽다니까. 그래서 이제 이때 여러분 진동 한 번씩 하잖아요. 이거 유튜브에서 이런 거 가르쳐줘도 될란가 모르겠어요. 제가 음량 좋아하잖아요. 음량. 그래서 여러분이 떨리는 거 있죠. 떨리는 거. 그럼 떨리는 거 한번 적어볼게요. 떨림, 진동수. 이걸 진동수라고 하거든. 진동수. 목화 토금수 중에 떨리는 행위는 목의 기운입니다. 목. 요 풍수에서 바둑판처럼 요런 빌딩 아파트. 요게 목현 풍수에서. 요런 거 하면 개념이 조금 다른데, 여러분 목동 알죠? 목동. 서울의 목동. 그 목동이 할 때 나무 목자 쓰거든. 그 나무 목자. 요 떨림 진동수는 목화 토금수 5행의 기운 중에 목의 기운입니다. 목의 기운. 아시겠죠, 법화님? 네. 그 다음에 여러분 가슴이 막 두근두근두근하고 설레고 이런다며요. 그걸 울림이라고 해요. 울림. 설레고 막 두근두근 울리고 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소리통이 떨리고 하는 거 있잖아요. 떨림. 요거는 목의 기운이고, 울림 요 자체는 금의 기운이라니까. 금의 기운은 폐잖아요. 폐.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진동에 의해서 몸이 막 덜덜덜덜덜 떨리는 거 있죠. 몸부림. 요런 거는 수의 기운이야. 몸부림. 수의 기운. 몸부림. 뭐 요런 거는 공부하면 크게 목화 토금수 굳이 따지자니까 팁으로 살짝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 낙서로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여기 또 이런 글이 적혀 있는, 이건 제 낙서장인데 잠깐 읽어 줄게요. 이해를 따지는, 무율님, 이해를 따지는, 이게 준하는, 이해를 따지는 경제와 시비를 가리는
도덕의 균형과 균형의 조화가 인류 사회에 이게 맞아 떨어져야 인류 사회에 당면한 인류 사회의 숙제입니다. 이 도덕과 조화가 아주 균형이 맞아야 된다니까. 균형과 조화가 제대로 맞아줄 때, 그러니까 도덕 개념이 빈약한 자본주의와 도덕 개념이 빈약한 자본주의는 도덕 개념이 없어요. 윤리관이 오로지 자본주의의 속성이 뭡니까? 본성 자체가 본능이. 자본주의는 가질 수 있는 탐욕의 가능성에 올인하는 거거든. 태백님 맞겠죠? 가질 수 있는 탐욕의 가능성에 집착하는 모든 것이 자본주의의 논리입니다. 거기에 우리 동양의 동아시아의 사상 자체는 경제 논리가 굉장히 박해요. 지금은 좀 막 세계적인 기업이 막 우후죽순 생겨서 균형을 맞추어 가고 있지만 옛부터 20세기 초부터 그러면 우리가 18세기 때는 해양국가가 영국, 스페인이 전 세계를 지배했었잖아요. 그리고 19세기하고 20세기 초까지는 미국이 하다못해 히피 문화도 머리 기르고 청바지 문화가 우리나라 문화를 지배한 적도 있었다니까. 막 라켓놀이라 해서 미국에서 유행하면 20세기 초까지는 미국이 군사, 스포츠, 문화 이런 것 자체를 장악한 게 사실이니까. 그리고 지금은 21세기 초니까 도덕 개념이 빈약한 자본주의의 논리와 그리고 경제 논리가 부족한 동아시아의 그런 핵심 그런 팩트가 합쳐져서 제가 만든 게 도덕과 경제 논리의 결합이 적어볼게요. 무열님이 좋아할란가 모르겠다. 도덕과 경제 논리의 결합. 그래서 오늘날 제 철학과 비전이 세계관이 탄생하는데 그거를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의 정신에 기반해서 홍익자본주의라는 철학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홍익자본주의. 그러니까 차갑고 냉소적인 자본주의의 논리에 도덕 개념이 빈약하니까 거기에 우리 동아시아의 특히 한민족의 팩트인 한 철학과 한 사상을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사상이니까 따뜻한 홍익 사상을 차가운 이성의 경제 논리인 자본주의에 한번 대비해보자는 거예요. 이 홍익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전체가 사는 그런 세상의 사상적 이념이자 철학이니까 이 가치는. 그래서 제가 도덕과 경제 논리의 결합이라 해서 그렇다고 이 경제 논리에 절대 여러분들이 갇히지 마십시오. 저 유튜브에서 할 소리는 아닌데 여러분들한테 투자받을 일 절대 없습니다. 전 이런 거 할 줄도 몰라요. 돈 얘기는 저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니까 여러분 경제 논리 이런 데 돈 이런 데 갇히지는 마십시오. 이런 개념으로 절대 그런 거 아닌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따뜻한 홍익 철학이 차갑고 냉소적인 도덕이 빈약한 그 자본주의 논리에 따뜻한 사상을 한번 입혀보자는 거예요. 어차피 몸 갖고 살아갈 이 세상이라면. 그래서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전체가 사는 모두의 모든 것의 전부가 따뜻하고 행복하고 조화로운 그런 지구촌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대 참선원이 지향하는 가치이자 철학입니다. 이 도덕과 윤리가 따뜻하게 결합되는 것. 차가운 저런 자본주의 세상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 버리고 사는 세상은 없습니다. 그건 추상적인 개념이고 형이상학적이라서 도망가는 개념이라니까. 어차피 몸을 갖고 사는 이성을 지니고 감정을 주관하는 그런 사회적인 구성원이라면 여러분들이 깨어나는 의식 체계로 그걸 순환의 전환이라 그래요. 물질계가 있고 현상계가 있으면 이 두 개를 통합하자는 거예요. 물질계와 여러분이 몸이 있는 몸을 갖고 살아가는 이성의 세계가 이성 물질계라니까 몸이 있는 그죠? 그럼 여러분이 정신을 갖는 정신계라는 게 있다니까. 정신계 요 두 가지를 통합하자는 거예요. 몸과 정신을 통합. 우리 공부에 첫 번째 적어준 무한의 자아예요.
자네와 우네를 완벽하게 통합해서 건강하고 가치 있고 그리고 철학이 있는 그런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 있는 구성원이 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고의 선이 가족이라고 했으니 내가 깨어난 의식 안에 그 깨어난 의식으로 가지 말고 그 안에다가 따뜻하고 조화롭고 부드럽고 그윽한 그런 철학적인 가치관을 담고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그 집은 홍익 가정으로서 꼽힐 수 있다는 거예요.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홍익 사상을 여러분한테 담아서 그 가족들한테 배려하고 실천하고 케어야 하는 가운데 홍익 보살도를 그대로 설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육바라밀을 설하는 보살도하고 똑같은 겁니다. 요까지만 저는 정리할게요. 또 내일은 부천 가요. 내일하고 모레 뭐 도착하면 12시쯤 될 거예요. 점심전. 그리고 내일은 또 하루 빠지니까 밤에는 토요일은 일요일 날 오전에 12시나 돼서 올 거예요. 그래서 하루 자고 와야 됩니다. 부천은 멀어서. 그 공개 강좌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그리고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2월 11일 날 저희들이 양재 센터 오픈은 아니고 계약합니다. 그러면 2월 한 뭐 16일, 17일 정도 돼야 그 첫 거기서 법회를 할 수가 있고 첫 강좌를 뭐 그 정도로 개념 정리하면 되고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서부 경남 쪽에 유튜브 계신 분들은 이 수련이 지리산이 멀다 그리고 막 환경적인 조건이 안 맞다면 진주 센터도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 밑에 센터 적어 놓을게요. 그리고 김해 센터도 있습니다. 김해 센터라고 하면 안 돼. 이 사투리야. 센터. 김해 센터. 그것도 2군데 있고 양재점까지 3군데가 이제 오픈하는데 2군데는 오픈해놨어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고 거기 훌륭하신 원장님들 계시니까 상담하시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가까운 곳에서. 질문 없으면 마칠게요. 질문 있으면 하셔도 돼. 이게 홍익인간과 이거 저 홍익자본주의는 일종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제가 이거 여러분 테드라는 거 알죠? 막 영어로 하는 거. 저는 영어는 저는 언젠가는 거기 설 겁니다. 한국어가 됐든 영어가 됐든 제가 거기서 제 뇌혁신 프로그램을 갖고 전 세계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많이 한번 서는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게 좀 빨리 오면 더 좋고 그리고 유엔에도 서서 똑같은 말을 할 거예요. 이런 차가운 논리적인 도덕 개념이 빈약한 자본주의 세상에 따뜻하고 그리고 꽉 찬 실한 그리고 부드럽고 조화로운 그 홍익사상을 인류한테 한번 입혀보자고 그렇게 한번 설하는 날이 있을 거예요. 마칠게요.